송길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8강으로 토픽 17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불이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93회 2교시에서 산불이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기작을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불에 의한 산림 생태계의 영향과 변화를 살펴보면 산불의 발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연료 조건, 지피물, 수종, 임상, 그리고 지형 조건, 경사도, 방위, 해발고, 지세, 기상 조건, 바람, 습도, 온도 등이며 이들 인자의 상태에 따라 산불의 진행 방향, 진행 속도, 강도 및 피해 정도가 결정됩니다. 특히 산불에 의한 산림 생태계의 영향과 변화는 산불의 유형, 지표와 수간화, 지중화 등과 강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산불은 식생을 고사시키고 유기물을 연소시킵니다. 고사 및 소실의 정도는 산불의 광범위한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산불이 기본적인 생물학적, 미화학적 과정에 관여하는 바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식물 개체, 산림 군집, 입지 조건의 성격이 생태적 과정을 변형시키고 조림 작업을 어렵게 합니다. 산림 식생과 관련하여 산불에 의한 외형적이고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수십 년 자라온 잎목들이 소실되어 있는 재산상의 피해와 생태계 변화입니다. 산불은 약한 경우라 할지라도 직경 1cm 미만의 살아있는 식물 부위 대부분을 소실시키고 성숙림 생체량의 약 10%를 태우며 유령림, 관목, 초본식물의 경우 그 소실 비율이 증가합니다. 순간적인 60도의 고온 또는 10분 이상 지속되는 50도 가량의 열기는 유관 속 식물의 생리적 활성 조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부드러운 조직은 35도에서 40도에서도 손상을 받는 반면 종자는 좀 더 높은 열기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산불에 의하여 열을 받는 공기는 잎, 초본, 목화가 덜 된 잔가지를 약 75% 건조시켜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큰 잎이나 침엽으로 둘러싸인 눈은 주위에 잎이 소실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잎목줄기의 피해는 주로 형성층과 사관부 세포가 상처를 입음으로써 일어나는데 산불에 노출된 시간과 강도 및 수피의 두께와 열 전도율에 따라 좌우됩니다. 줄기의 피해는 지표에 가까울수록 바람 부는 반대쪽에서 경사면의 위쪽에서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피의 두께는 수종과 나이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수피가 그을리는 현상은 그을림의 두께와 높이에 의하여 피해 정도가 결정됩니다. 끈적이는 액체가 나오는 것은 줄기 내부 피해의 징후이며 열기에 의하여 죽은 형성층 세포는 수일 내에 갈색으로 변합니다. 결과적으로 산불에 의한 잎목 및 식물 개체의 고사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일어납니다. 먼저 잎목 전체가 완전히 소실된 것은 주로 수간화를 겪은 잎목으로서 완전 고사합니다. 활렵수의 경우 맹화에 의한 재생력이 있습니다. 다음 수관 부분, 잎, 잔가지, 눈 등이 소실한 것, 이것은 지표화에 의하여 수관이 소실됩니다. 소나무의 경우 재생 능력이 없고 활렵수의 경우에는 가지에서 새로운 맹화가 발생하여 소생할 수 있습니다. 수관의 일부 소실은 지표 유기물의 연수에 의한 열기로 수관의 일부가 소실됩니다. 소나무의 경우 재생력이 있으나 병형군과 해충의 침입이 우려되고 활렵수의 경우에는 재생력이 있습니다. 산불에 의한 산림의 피해 상황은 임상, 토양의 건습도, 산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토양이 건조한 지역의 침엽수 단순임은 수관에 의하여 거의 전멸합니다. 산 기슭과 계곡의 습도가 약간 높은 곳은 지피물과 줄기만 타고 잎은 타지 않으며 이곳의 침엽수림은 대부분 고사하지만 활렵수림과 혼요림은 소생할 수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소나무가 지표화에도 대부분 고사하여 산불에 가장 약하고 낙엽송은 지표화나 수관화 지역에서도 일부 성종목이 나타납니다. 신갈,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는 지표화와 수관화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소생하며 수관화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에서도 맹활약으로 생존하는 개체를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불 발생 후 2차 천이에 의한 산식생의 회복 또한 입지 조건, 원래 식생, 산불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계곡부 및 사면 하부의 적윤지, 특히 산불의 강도가 비교적 약한 혼요림과 한려스림 지역에서는 산불 발생 후 2~3개월이 지나면서 비교적 빠른 식생 회복을 보이고 지피 식생으로 출현하는 식물종도 원래 포함하던 종 대부분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면 상부와 능선 부위의 소나무림이 거의 전멸하는 피해 극심지는 식생 회복이 어려우며 자작나무류나 사시나무류 등 바람에 의하여 옮겨지는 종자를 가진 식생과 메토종자에 의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주위에 그러한 인분이 존재하는가 여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산림토양은 산불 후 대부분의 토양 양분은 용출되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토양수에 용해되어 지하수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유기물이 연소되면서 많은 형태의 질소는 쉽게 휘발되지만 어떤 질소 성분은 식물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임상 표면에 유기물층만 소실되었다면 토양의 총 CN율은 감소하지만 남아있는 질소는 식물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됩니다. 산불 후 토양 미생물에 의한 질소 고정작용은 증가할 수 있고 검은색 표면 토양의 색깔과 그늘이 사라짐으로써 토양 온도를 높이고 미생물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유기물 분해율과 양분 이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초기에는 토양 pH가 증가하고 토양 내 질소와 유기물 함량은 지피물의 양과 산불의 정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고성 산불 지역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표토층의 평균 pH는 산불 전에 5.2에서 5.8로 증가하였으나 심토층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으며 또한 유기물, 전질소, 유효임산, 칼슘 등 양분 함량은 다소 증가하고 양면 치환 용량 역시 10%가량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산불 발생 임지의 토양 pH 증가는 토양 내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고 질소, 인산, 칼륨, 황 등 여러 양분의 이용률을 증가시켜 새로 정착하는 식생의 활착과 재생인목의 생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악화되어 2~3년 이내에 산불 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강우에 의한 침식으로 표토가 유실될 경우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표토층의 수분 함량은 심한 감소를 보이고 토양 공급 내 공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합니다. 토양의 물리적 성질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지만 산불에 의한 낙엽층의 소실로 광물질 토층이 노출됨에 따라 표토층이 유실되어 토성은 사질 함량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산림수자원에 대한 영향은 산불 후에는 임상의 낙엽층과 식생이 제거되고 일시적인 수분 반발성이 생기며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토양 침식이 가속될 수 있습니다. 산불의 강도가 심한 지역, 수관화 및 수간화의 탄화 낙엽층 바로 아래에 회항색의 불투수층이 다수 분포하게 되면 집중 강우 시 홍수와 심한 토사유출의 피해를 동반합니다. 불투수층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벌채산물을 이용하여 강우 침투 촉진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후 산림하천에서 평상시에 맑은 물이 흐르나 강우 시에는 검정색 탄화 부유물을 다량 함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천 및 저수지의 자정 능력이 한계를 넘어 수질 오염과 부영양화가 우려될 경우에는 수질 정화댐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야생동물입니다. 산불에 의한 야생동물의 직접적인 피해는
질식과 화염에 의한 사망이며 간접적인 피해는 주로 서식처의 소실과 관련됩니다. 번식 장소와 은신처가 상실되고 먹이가 고갈되기 때문에 산불 발생 1에서 2년 동안은 야생동물의 서식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야생동물은 산불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주변 숲이 전소되고 고립되어 남아있는 미피의 숲에서의 야생동물의 밀도가 매우 높아지는데, 이는 산불 발생 지역의 야생동물이 이곳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수관층이 살아있는 수관화 지역이 수관이 모두 소실된 수관화 지역보다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가 높습니다. 즉, 야생동물이 천적에서 도피할 수 있는 은폐 장소의 유무가 야생동물의 서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조리막 30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불의 영향을 좀 더 살펴보면 신과 리는 산불로 피폐된 숲의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복원의 최종 목표는 토지, 인간사회, 생산물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산불의 영향에 따른 생태적 측면은 산림의 황폐화, 생물 다양성 감소 및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그리고 토양 영양물질 소실 및 홍수 피해 증가, 국지 기상의 변화 및 산성비와 대기 오염 증가,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초래 등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목재, 가축, 임산물 및 산림의 환경기능 손실, 식품 생산과 물 공급으로 비용 증가, 산업교란, 수송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관광객 감소, 산업의 교란 등이고, 대기 중 연무 농도에 따라 피부 및 호흡기 계통의 영향, 암이나 만성질환이 증가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조리막 30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72번 산불과 토양의 물리적 성질입니다. 131회 3교시에서 산불 발생지의 토양 용적 밀도가 비산불 발생지에 비하여 높아지는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불은 지구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산림교란 인자 중의 하나로 최근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토양 성질의 변화는 산림 생태계의 물 순환 및 생물 지구화학적 순환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의 정도와 기간은 산불 강도, 온도, 산불 빈도, 토양의 성질과 수분, 식생의 종류, 지형 산불 지속기간, 산불 발생 전후의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불은 처방화입과 산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방화입은 지표면 연소물질의 감소, 바닥에 축적된 유기물층이나 인목수확 후 벌재 잔재의 제거, 특정 수종의 발화 및 생육 촉진을 위한 산림 관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산불로 인하여 유기물층 및 광물질 토양층 상부에 유기물이 대부분 연소되기 때문에 토양 용적 밀도, 공급률, 보수력 등에 영향을 끼치고, 기화, 휘산, 연기, 재의 이동, 용탈, 침식 등에 의하여 상당량의 양분이 토양층으로부터 소실됩니다. 한편 토양 내 괴환성 양이온 생산, 재생성, 열에 의한 유기산의 변성 등에 의한 토양 pH의 상승은 양분 유효도를 향상시키지만 철, 망간, 아연 등과 같은 미량 양분의 유효도는 감소합니다. 산불과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살펴보면 자연 상태의 산림토양은 물리적 성질 변화가 크지 않지만 산불 발생지에서는 유기물층의 소실과 함께 광물질 토양층이 노출됨으로써 침식이 증가하고 인목의 고사와 아울러 증산량이 감소하며 토양층 노출에 따라 증발량이 증가하고 토양층의 재 등이 혼합됨에 따라 토색 및 토양 온도가 달라지며 낙엽, 낙지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토양층에 유입되는 부식의 양이 감소하고 토양 입단의 구조가 달라지며 표토층의 총 공급과 공급 크기 분포의 변화에 따라 수분 침투율과 투수능이 감소합니다. 산불 발생지에서 투수능이 감소되는 원인은 유기물층의 소실로 인한 세립 상태의 재나
탄화수소 화합물이 빗물과 함께 토양층으로 유입되고 공국에 집적됨으로써 불투수층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입경 분포를 살펴보면 모래나 미사와 같은 1차 광물은 고온에 강한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의 영향을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한 후 지표 유거수의 증가는 점토나 미사와 같은 세립질의 토양 입자를 씻겨 내려 표토층의 경우 모래와 같은 거친 입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토양 용적 밀도는 비산물 발생지에 비하여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유기물층의 소실에 따른 부식 유입의 감소, 침식에 의한 유기물 및 세립질 토양 입자의 유실, 토양 공급 분포의 변화, 토양 소독물의 감소로 인한 토양 내 여러 형태의 이동 공간 축소, 세근 소실에 따른 뿌리 점유 공간 감소, 토양 입단 구조의 붕괴, 공국 내 세립질 입자의 유입에 따른 공급량 감소 등이 원인입니다. 다음 입단의 안전성을 살펴보면 토양 입단은 토양 수분, 양분, 유기탄소 등의 저장고로 작용하기 때문에 입단의 안전성은 중요한 토양 물리적 성질입니다. 토양 입단에 결합된 유기물이 연소되면 입단 구조와 대공극이 파괴됩니다. 산불의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유기물이 기화, 휘산, 탄화, 산화 등이 발생하고 유기물 탄화는 200에서 250도에서 시작하며 480도 이상에서는 완전히 탄화됩니다. 그러나 220도 정도의 약한 산불에서는 토양 구조의 안전성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는 유기성 분자들이 열의 기화 과정 동안 입단 구조의 외부에 소수성층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산불 발생지는 온도와 지속시간, 경사도와 방위, 유기물층의 두께와 수분 함량, 수종의 형태와 분포, 생엽이나 낙엽과 같은 연소물의 구성 상태, 유기물의 밀도와 수분 함량, 토양 수분의 공간적 분포 차이로 인하여 모자이크 형태를 보이며 입단 구조의 안정성도 이들 인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산불 발생지의 토양 구조 회복은 산불 강도, 유기물의 탄화 정도, 식생 회복률, 산불 발생지 토지 이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음 수분 침투율은 산불 발생지의 토양 수분 침투율은 종종 표면 공극이 막히거나 발수성의 증가 때문에 감소합니다. 그러나 토양은 단순히 건조에 대한 반응으로 소수성의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이 토양의 소수성을 결정하는 직접적 요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발생한 극심한 산불은 산림에서 발달한 소수성을 제거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유칼립투스 인분의 소수성도 산불 발생 후 감소하였습니다. 소수성은 온도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하여 175도 이하로 가열된 토양의 수분 침투율은 영향이 거의 없지만 175도에서 200도에서는 수분 침투율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290도 이상에서는 소수성을 발휘하는 유기성 분자들이 연소되어 소수성이 파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수성을 촉진하는 산불의 특성은 176도에서 204도의 토양 온도, 조립질 토성, 낮은 토양 수분 함량 등이었습니다. 참고 문헌은 신고 산림 토양학 2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픽 113번 산불 피해지 복구 계획 수립 방안입니다. 105회 2교시에서 산불 피해지에서의 복구 계획 수립 원칙과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9회 4교시에서 최근 산불 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불 피해지 복구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불 복구 계획 수립 원칙은 먼저 6대 산림 기능과 연계하여 복구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면적인 경우 해당 지역의 용도가 법으로 지정된 경우 관리법에 따라 계획 수립하고, 숲이 소실되어 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능 구분을 새롭게 한 후 계획을 수립합니다. 소면적인 경우에는 피해 지역과 인접한 산림이 해당하는 6대 기능과 연계하여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입지 조건 및 식생 조건에 따라 자연보건과
인공복구를 조화롭게 병행 추진합니다. 인공복구 시 가능한 피해지 주변에 향토 수종으로 조림하며 복구 조림용 목록도 피해지의 기후 조건과 입지 조건이 유사한 지역에서 산출된 묘목으로 복구합니다. 산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소득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복구합니다.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이나 조림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도중에 계획을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복구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6대 산림 기능과 연계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목재생산님은 장기 경제수 조림 방법으로 복구하고 수원 함양님은 신금성, 청근성 화렵수종의 혼요로 복구합니다. 산지 재방지림은 사방사업으로 복구하고 자연환경보전님은 자연복원으로 복구합니다. 생활환경 자연보전님, 산림휴양님은 자연복원, 경관조림, 사방사업, 생태시업 등 복합적으로 복구하며 기타, 산주, 주민소득 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고려합니다. 피해목 처리 방법은 자연복원 대상지는 피해목을 존치하고 경제수 조림지는 군상 혹은 대상 벌채를 실시합니다. 대상 벌채는 가급적 벌채목 20m 곱하기 잔존목 10m의 등고선식으로 실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세로 방향으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군상벌채는 지역 여건에 맞게 경관을 고려하여 실시합니다. 송이생산지, 경관림 조성지, 응급사방 복구 대상지, 내하수림대 조성지는 모두 벌채를 실시합니다. 모두 벌채 구역 면적은 5헥타르 이내로 제한하며 토양 교란을 최소화합니다. 벌채고는 60cm 내로 실시하고 나무줄기, 지저물 등은 등고선식으로 정리하되 벌금 부에 나무줄기를 먼저 걸쳐 편채콩처럼 쌓아 재토실 유실을 방지합니다. 산불 정리는 무더기 길이 10m, 폭 1m 정도로 하며 무더기 간격은 5m 내로 합니다. 처리공법별 토사유출 방지 효과는 불탄 나무 편채콩이 가장 컸으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피해목 가로쌓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적지적수 및 산사태 애지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적지적수 프로그램은 경제림 조성을 위한 수종선정 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적지적수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산사태 애지 프로그램은 산지재해 방지림 대상지 선정 시 산사태 애지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산불 피해 복구지 모니터링은 대면적 산불 피해의 경우 복구 성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가 필요합니다. 산불 피해지 복구 계획 수립 시 모니터링 시기, 방법, 팀 구성에 대해 명시합니다. 기타 고려 사항으로 인공복구의 경우 묘목 수급 사항을 고려하여 연차별 복구 조림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불 피해지 복구 매뉴얼 국립산림과학원 2010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74번 산불 피해지 자연복원 대상지역은 110회 1교시에서 대형 산불 피해지 복구계획 수립 시 자연복원 대상지역 두 가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불 피해 후에도 산림의 6대 기능 중 자연환경 보전임으로 구분되는 지역은 두 가지가 백두대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의 산림,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의 산림입니다. 수관층이 살아있거나 자연력, sen종력 및 냉화를 이용하여 후계림 조성이 가능한 산불 피해지, 그리고 그 밖에 자연환경 보전 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이 그 대상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불 피해지 복구 매뉴얼 2010년 국립산림과학원 자료 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불 피해지 복구 실행에 대해서 응급복구, 항구복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응급복구는 원칙인 산림청에서 발간한 사방기술교본에 따르고 시기는 봄철 산불의 경우 6월 말 장마 개시 전까지 완료합니다. 응급복구 방향은 응급복구지는 산불 진화 후 두 차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방복구를 실시합니다. 대상지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와 산림기본법에 의한 토사방비 보완임 등의 산사태 및 토사유출 위험지역이고 주택, 농경지, 도로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리고 삼복, 계류, 안정지역이 해당됩니다. 응급복구 방법은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면안전공법 및 사방공작물을 안정화시킵니다. 사방구조물 종류, 규격, 소요액 등은 산림청 발간 사방기술 교본 가운데 응급복구에 적용할 수 있는 공종, 예를 들어서 돌쌓기, 녹색마드찾기, 떼붙이기 등을 적용합니다. 다음 항구복구는 원칙으로 산림의 6대 기능과 연계하여 복구하며 필요시 6대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송이복구조림 및 유실수 조림 등 지역적 특징과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복구합니다. 응급복구 지역도 포함하여 계획합니다. 방향은 산불 피해지를 경제적, 생태적, 경관적,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구합니다. 자연복원 대상지는 자연환경보전이므로 산불 피해 후에도 산림의 6대 기능 중 자연환경보전이므로 구분되는 지역, 또한 백두대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의 산림,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의 산림이 대상지며 수간층이 살아있거나 자연력, 잔존목 및 맹아를 이용하여 후기림 조성이 가능한 산불 피해지, 그리고 그 밖에 자연환경 보존 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한 산림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목표는 맹아 또는 천연치수로 갱신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소나무의 경우 피해 당년에는 살아있어도 산불 후 3년까지는 고사가 진행되므로 계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잔존목 관리를 해야 합니다. 토양이 안정된 후에 필요시 맹아목 본수 조절 등 맹아 관리를 실시하고 복구가 완료된 후에도 도복된 고사목이 집중호우 시 유목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집수유역의 유목, 유석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링네트 등의 구조물을 설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 복구가 완료된 후에도 산림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안정도를 높여야 합니다. 피해목 처리는 조치합니다. 인공복구로 식생복구를 살펴보면 먼저 목재 생산림은 대상지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林단지 및 임원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목재 생산림을 위한 산림, 그리고 경사 30도 이하의 완경사지로 지력이 우수하여 용재 생산에 적합한 산피해지, 그 밖에 목재 생산 기능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이 대상지며 관리 목표는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 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조성 방법은 주수종은 생산 목표자가 되는 경제수종을 하고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 향상이나 보조적 목재 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으로 합니다. 동일한 인공조림지에서도 산림의 기능, 수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곡, 산록, 산복, 산정부 등 국소적인 입지 조건에 적합한 수종을 배치하여 조림수종의 다양성을 제고합니다. 피해목 처리는 대상 및 군상 벌채를 합니다. 5헥타르 미만으로 실시합니다. 다음 수원함량림은 대상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원함량 보완인 지역, 그리고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산림지역, 그 밖에 수원함량 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지역 등입니다. 목표는 수자원 함량 기능과 수질 정화 기능이 증진되는 산림을 목표로 합니다. 조성 방법은 맹아로 인분 조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양의 안정을 위하여 자연복원으로 하며 필요시 보완식재를 병행합니다. 뿌리가 닫힌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삼나무류 등의 신근성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하되 청근성, 중근성 수종이 혼합되도록 조림수종을 선정합니다. 피해목의 처리는 발생하는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음 산지재해 방지림은 대상지는 사방사업법에 한 사방지, 산사태 복구지역 포함한 지역입니다. 산림기본법에 한 토사방비 보완인 지역, 산사태 및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그 밖에 산지재해 방지 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지역이 대상지입니다. 목표로는 산사태, 토사유출,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의 발생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유지관리합니다. 조성 방법으로는 산림사방지는 오리나무, 아카시나무, 쌀이나무 등 질소 고정 효과가 큰 수종과 속성수를 혼용하여 조림수종을 선정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닫힌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참나무류, 소나무류 등의 신근성 수종을 중심으로 청근성, 중근성 수종이 혼합되도록 조림수종을 선정합니다. 토심이 깊은 곳에는 활엽수, 얕은 곳에는 침엽수 위주로 조림수종을 선정합니다. 또한 피해목 처리는 발생하는 산물을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음 산림휴양림 및 생활환경보전림입니다. 대상지로는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경관보안림, 토속방비 보안림, 그리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산림, 그 밖에 국민의 휴양 및 생활환경 보전 기능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등입니다. 관리 목표는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및 다양한 휴양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색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조성 방법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시기수종, 그리고 또 지역 특색 수종으로 선정합니다. 식재조림, 천연갱시 등을 통한 2단림 등 다층 혼유림으로 조성하되 지역적, 국소적으로 특성 있는 수종이 있을 경우 동일 수종으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다층림으로 조성합니다. 피해목 처리는 공간 이용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수해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복원 방법에 따라 피해목을 제거하거나 존치합니다. 사방복구는 사방조림으로 기능 구분은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각종 재해를 막아내는 산지재해 방지림에 가까웁니다. 대상지는 산사태 발생 위험지 및 자연 피복이 어려운 지역이고 피해목은 제거합니다. 식재수종은 소나무, 물오리, 굴참나무, 쌀이나무류이고 시업 기준은 경제성보다는 녹화 피복을 우선합니다. 사방시설물로는 대상지는 산불 피해지에서 내려오는 토석이나 유목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계곡부, 피해목 처리는 작업을 방해하는 피해목 중심으로 제거하고 조림은 기능 구분에 따라 자연 복원시키거나 조림을 실시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불 피해지 복구 매뉴얼 2010년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75번 산불 피해지의 복구 의사 결정입니다. 84회 3교시에서 대형 산불 피해지의 총괄적인 복구 과정을 서술하고 인분 복구 체계를 지형 경사, 입지 토양형, 맹하력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불 피해지의 복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산불 피해지 복구는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계획에 준하여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산불 피해지의 복구 원칙은 자연복원과 인공복원을 조화롭게 병행하여 입지 환경을 고려한 생태적 시업을 전제로 합니다. 복구 방향에 대한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에서의 소득원 개발 및 수자원 보호를 고려한 사업을 계획합니다. 산불 피해지의 적정 복구 방법으로는 우선 복구 외의 지역에 대한 산불 피해지의 적정 복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흐름도를 따릅니다. 먼저 산불 피해지가 약이면 자연복원을 시키고 중이나 심이면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가 교목층에 잔존하거나 하층에 맹하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가 맹하 기준으로 3,000번, 헥타르당 3,000번 이상이면 자연복원을 실시하고
3,000본 헥타르 이하이면 생태 시업을 실시합니다.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가 출현하지 않고 경사가 30도 이상이면 생태 시업을 경사가 30도 이하이면 토양형을 확인합니다. 경사가 30도 이하로서 토양형이 B2, B3 토양이면 경제수 조림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B2, B3 토양이 아니면 생태 시업을 실시합니다. 복구 방법에는 자연 복구와 생태 시업, 경제수 조림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 복구 방법으로는 산불 피해도가 30% 미만인 경인 지역이나 산불 피해 정도가 중 이상인 지역에서 상수리나무, 굴참나무의 맹화본수가 3,000본 이상 우점하는 지역으로서 자연력을 이용하여 잔전목 및 맹화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적용합니다. 피해목은 존치하고 조림은 실시하지 않으며 산불 피해지 복구가 완료된 후에는 일반 산림 시업 기준에 준합니다. 다음 생태 시업 보완 식재로 산불 피해도가 중, 심인 지역에서 상수리나무, 굴참나무의 인분으로 경사도가 30도 이하이나 토양의 생산력이 낮고 맹화의 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피해목은 존치하고 내건성 수종을 보완식재합니다. 경제수 조림으로는 산불 피해도가 중, 심인 지역에서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이외의 인분으로서 경사도가 30% 이하이면 토양의 생산력이 높은 지역에 적용합니다. 피해목은 대상벌채를 하고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우선 식재하여 일반 산림 시업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숲가꾸기 표준교재 9권 산림기능면 숲가꾸기 육식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76번 산불폐지 복구계획의 식재수종 선정 기준입니다. 137회 1교시에서 산불피해지의 식재수종 선정 기준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불피해지의 식재수종 선정 기준은 산주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가입니다. 소나무 숲은 산불피해 위험이 크지만 그곳에서 자라는 송이는 주요 소득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다시 심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밤나무, 고로쇠 나무 등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수종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이나 산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심는 나무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환경인가? 나무마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적지가 다릅니다. 나무 특성에 따라 생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적지적소라고 합니다. 적지적소를 고려하여 식재하여 활착과 생장이 우수하여 산림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심기 원하는 수종 중에서도 적지적소를 반드시 고려하여 심어야 합니다. 적지적소 정보는 산림정보 다드림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불이 다시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수종 배치를 하였는가입니다.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에 강한 수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변에는 활렵수 위주로 식재하여 지표화로 유도하고 민가 주변에 남아있는 소나무림은 활렵수림으로 유도하여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77번 산불의 내하수림 때의 조성관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84회 1교시에서 내하수림 때의 개념과 조성 대상지, 그리고 90회 4교시에서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능선부, 임도변 및 주요 보호시설, 사찰 등의 내하수림 때 조성 방법, 그리고 119회 3교시에서 위치, 능선, 주요시설 인도에 따른 내하수림 때 조성 기준과
작업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내야 수림대 개념을 보면은 산불 발생 위험도를 낮추거나 산불의 진행과 확산 억제를 목적으로 주요 시설물, 도로, 임도, 집단마을, 농경지 주위에 또는 대형 산불 복구 대상지에 띠 모양으로 숲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숲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내화 수림대는 도로, 능선 등을 따라 산불 연소 위험 방향을 고려하여 인분 구조 조절이나 적절한 인분 배치 등 숲가꾸기를 통하여 내화성이 높은 숲으로 유도하여 산림 주변의 가옥 및 시설물 등 국민의 재산 및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내화 수림대 조성 대상지를 보면 대형 산불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수님에 대하여 산림관리자가 대형 산불의 피해 이력, 현재의 산림 상태 등을 고려하여 내화 수림대 조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지역에 내화 수림대를 조성합니다. 먼저 대형 산불 피해지의 복구지역, 대형 산불 피해가 있었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침엽수림의 벌채 후 조림 또는 갱신지, 대형 산불 피해가 있었거나 발생의 위험이 있는 침엽수림의 숲가꾸기 지역, 그 다음에 건조하며 강풍이 잦고 사면경사가 21도 이상으로 급하며 소나무림이 많은 지역이 대상지입니다. 작업 방법으로는 산불 피해지를 복구할 경우에는 주풍 방향을 고려하여 참나무류 등 내화 수종으로 30m 내의 내화 수림대를 교호로 조성하되 내화 수림대의 간격은 30m 이상으로 합니다. 산불 피해지의 벌채는 교호 대상으로 하고 벌채하지 않는 지역은 조림지가 어린 나무 가꾸기에 도달할 시점에 벌채 후 조림을 실시합니다. 벌채 후 조림할 경우에는 혼요림으로 조성합니다. 마을, 도로, 농경지 인접지역 산림은 일과 같이 내화 수림대를 조성합니다. 내화 수림대 조성 방법으로 먼저 완만하고 긴 능선을 위한 내화 수림대입니다. 내화 수림대는 능선부에 6m 폭으로 식생이 없는 공간지대, 인도 등을 개설하고 그 양쪽에 각각 12에서 15m 폭의 식생지대를 조성합니다. 식생지대에는 내화성 수종을 헥타르당 5,000번 기준으로 식재합니다. 식생지대의 인분은 교목성 수종에 의한 단동구조, 규목과 아교목 또는 관목률을 환생시키는 복층구조, 그리고 내음성 수종을 이용한 다층구조로 조성합니다. 그림은 능선을 이용한 내화수림대 모식도입니다. 능선을 중심부로 3m, 3m의 공간을 비워놓고 그 다음에 12m를 내화수종으로 양쪽을 내화수종을 해가지고 총 12, 3, 3, 12 해가지고 30m의 내화수림대를 조성합니다. 다음은 인도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입니다. 소나무 천연님의 경우에는 인도 양쪽에 폭 20m까지 상층 우량목만 헥타르당 100번 정도 상존시키고 20에서 50m 사이는 강도감벌 헥타르당 500에서 700번을 실시하고 활엽수 천연님은 거리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천연님 보육을 실시합니다. 그림은 인도를 이용한 내화 수림대 조성 방법을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 양 끝에 폭 20m까지 20m 여기까지는 상층 우량목만 100번 헥타르당 100번 정도 상존시키고 20에서 50m 이 폭으로 사이는 강도감벌 헥타르당 500에서 700번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 보호용 내화 수림대입니다. 사찰 등에 적용합니다. 시설물로부터 15에서 20m의 완충지대, 채소, 밭, 공원 등을 설치하고 그 밖으로 폭 30m의 활엽수 내화 수림대를 신규 조성합니다. 그림에서는 주요 시설 보호용 내화 수림대입니다. 사찰로부터 15에서 20m까지 채소, 밭 등 완충지역과 그리고 그 30m의 활엽수 내화 수림대를 조성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표준 매뉴얼 2005년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와 이목기술 핸드북 1156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 2020년 산림청 훈령 내화 수림대의 조성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78번 내화수림대의 대상지, 조성기준, 작업 방법입니다. 131회 사교시에서 내화수림대의 대상지, 조성기준, 작업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내화수림대의 조성 관리를 살펴보면 대상지는 산불 발생 피해지의 복구지역, 그리고 대양 산불에 피해가 있었거나 발생의 위험이 있는 침엽수림의 벌채 후 또는 벌채 후 조림 또는 갱신지역이 해당되고, 대형 산불에 피해가 있었거나 발생의 위험이 있는 침엽수림의 숲가꾸기 지역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조성 기준으로는 주풍 방향을 고려하여 참나무류 등 내화 수종으로 30m 내외의 내화수림대를 교호로 조성하되 내화수림대 간의 간격은 30m 이상으로 합니다. 산불 피해지의 벌채는 교호 대상으로 하고, 벌채하지 않는 지역은 조림지가 어린 나무 가꾸기에 도달할 시점에 벌채 후 조림을 실시합니다. 벌채 후 조림을 할 경우에는 침엽수와 활엽수의 혼혈임으로 조성합니다. 마을, 도로, 농경지, 인접지역 산림도 내화수림대를 조성합니다. 작업 방법으로는 내화수림대의 폭은 50m 내로 합니다. 조림 작업을 할 경우에는 마을, 도로, 농경지의 인접 산림에 참나무류 등 활엽수종을 중심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합니다. 숲가꾸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마을, 도로, 농경지의 인접 산림에 솥가배기를 통해 침활엽수 혼혈임의 내화수림대로 전환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 2020년 산림청 훈령 내화수림대 조성관리와 이목기술 핸드북 11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 실행 매뉴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방향으로는 내화수림대 조성을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는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 단순임과 주택 등 생활권 주변의 산림, 산불 피해지 등의 산불에 강한 수종을 조림하여 산불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침엽수 단순임을 혼혈임으로 유도하여 산불에 강한 인분으로 개선하고, 생활권 주변의 산림에 내화수종을 식재하여 산불로부터 인명, 재산을 보호합니다. 산불 피해지에 대한 내화수림대 조성으로 산불의 재발생을 방지합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내화수림대 조성 목적을 피화 예방 내화수림대와 시설물 보호 내화수림으로 구분하고 띠 모양으로 조성할 것인지 인분을 개선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산불 발생 통계, 산불 취약 지역 등 산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산불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합니다. 내화수림대 조성 방법으로 먼저 산불을 확산시킬 수 있는 지점물을 최대한 수집하여 임의로 반출합니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지의 경우 핵심 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을 합니다. 수화식재를 합니다. 그리고 비화 예방 내화수림대는 산불의 행동 특성을 반영하여 소사면 육부 능선부터 구부 능선까지 띠 형태로 활엽수, 내화수를 식재하고, 동사면은 소나무로 그대로 존치합니다. 사면 길이가 짧을 경우 내화수림대 폭을 총 사면 길이의 35에서 40% 내로 조성합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위아래 사면에 내화수림대를 조성합니다. 20m 폭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시설물 보호 내화수림은 시설물 중심으로 서쪽 방향 산림에 내화수림을 조성합니다. 내화수림 조성폭은 최소 50m 이상으로 조성합니다. 내화수림과 시설물과의 거리를 최대 10m 이상 유격하여 완충지대를 조성합니다. 다음 내화수종으로는 내화력이 강한 수종을 선정하되 산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소득이 될 수 있는 소득수종도 병행 조림을 실시합니다. 조림설계 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의 별표의 조림 권장 수종을 살펴보면 내화수종으로는 황벽나무, 굴참나무, 아해나무, 동백나무 등이 조림수종입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지 복구 매뉴얼의 기후대별 내화수종을 살펴보면 온대지방의 경우 교목성으로는 은행나무, 굴참, 상수리, 떡갈, 느티, 물풀에, 황철, 황벽,
백합, 아카시나무가 내화성 수종이고 아교목성으로는 소태, 쇠물풀의 마가목이 해당되며 관목성으로는 누리장, 당나무, 사철, 그 다음에 탱자나무 등이 해당됩니다. 난대의 교목성으로는 가시나무류, 농나무, 멋나무, 생달, 후박, 참식, 육박, 소기, 조록, 멋나무 등이 해당되며 난대의 악교목성으로는 아외, 굴거리, 동백, 붓순, 빗죽이, 후피양, 가마귀 쪽 나무 등이 해당됩니다. 난대의 관목성, 내화성 수종으로는 사슬의피, 식나무, 팔손이, 꽝꽝, 협죽도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2025년도 산림자원 분야 사업계획 1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화수림대 조성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화수림대 조성 방법은 마을이나 산업시설 등은 경계로부터 거리 50m까지 간벌을 실시합니다. 능선의 경우 진화대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이동로를 두고 좌우 30m 폭으로 활렵수림대를 조성합니다. 침엽수 단순 지역은 밀도를 조절하고 대면적인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나지 또는 도로 등 방화 저지선을 구축합니다. 목재 생산림의 경우 가장자리는 밀도를 조절하여 내화수림으로 조성하고 사업지 내부는 밀도 관리를 통한 산불 확산을 저감합니다. 민가 주변은 내화수이면서 열매가 열리는 유실수, 꿀을 넣기 위한 밀원수 등의 수종을 심어 주민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조성합니다. 국내 현실을 반영한 내화수림대 조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화 예방 내화수림대입니다. 산불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쪽 사면 6부 능선부터 9부 능선까지 띠 형태로 활렵수 내화수종을 식재하고 동쪽 사면은 소나무로 그대로 존치합니다. 사면 길이가 짧을 경우 내화수림폭을 총 사면 길이의 35에서 40% 내로 조성합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위아래 사면에 내화수림대를 조성합니다. 20m 폭 이상으로 조성합니다. 시설물 보호 내화수림은 시설물 중심으로 서쪽 방향 산림에 내화수림을 조성하고 내화수림 조성폭은 최소 40m 이상으로 조성합니다. 산불의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화수림과 시설물과의 거리를 최대 10m 이상 유격하여 완충지대를 조성합니다. 생활권에 인접한 지역은 주민소득 증진을 위해 관목이나 내화경제수, 유실수, 밀원수 등도 고려하여 식재합니다. 이때는 묘목수급을 고려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불 Q&A 시리즈 4편 산불 피해지 복원 2022년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79번 산불 원인 조사 감식 지표입니다. 119회 1교시에서 산불 원인 조사를 위한 감식 지표 6가지 그리고 120회 2교시에서 산불 원인 조사를 위한 감식 지표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불 감식 지표의 개념을 살펴보면 산불이 진행됨에 따라 가연성 및 비가연성 물체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담게 되는데 이것을 산불 감식 지표라고 합니다. 산불 감식 지표는 크게 11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해당 지점에서 산불의 강도 및 진행 방향, 전진, 후진, 행진을 추정 또는 파악하는 데 활용합니다. 산불 감식 지표는 열, 화염 등에 노출되어 그을음 현상이 나타난 연료, 그리고 물체를 말하며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해당 위치에서의 산불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불 감식 지표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보호 지표로 산불 발생 시 고정되어 있는 연료나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의 뒷면이 완전히 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산불이 지나가는 방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초본 및 갈대 지표는 산불의 형태에 따라 초본 및 갈대의 잔해의 모양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산불의 진행 방향 및 강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잎 굳음 지표는 산불이 지표층을 태우며 확산할 때에 잎의 수분을 빼앗겨 뻣뻣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거시 지표입니다. 화음각 지표는 화염이 연료를 직간접적으로 태우거나 수분을 빼앗으며 남기는 흔적을 말하며 거시 지표로 분류됩니다.
열애성 화음각은 화염이 직접적으로 연료에 피해를 주지 못하고 나무의 잎이나 가지의 수분을 빼앗으면서 나타나는 흔적을 말하며, 연소성 화혼각은 실제 수관층을 연소시키면서 생성되는 각입니다. 다음으로 깨짐 지표는 산불 시 강한 열에 의해 바위나 물의 일부분이 깨지면서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말하며, 산불이 지나간 방향과 강도를 유추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잎 말린 지표는 열이 다가오는 쪽으로 잎이 수축하면서 말리는 현상으로 산불이 지나간 방향을 정확하게 유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을음 지표는 공기 중에 불완전 연소된 탄화수소와 식물의 지방성분에 의해 흑색, 탄소 기반의 퇴적물, 그을음이 쌓이는 현상을 말하며, 산불의 확산 방향을 예측하며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얼룩 지표는 휘발성 물질이 화염에 노출되어 녹았다가 다시 응축되는 것이 얼룩으로 남는 현상을 말하며, 금속캔과 바위에 주로 나타납니다. 흰재 지표는 화염이 강한 안전연소가 진행되며 흰재가 남거나 흰재가 바람에 날려 나무의 가지나 구조물에 쌓이는 현상으로 이 지표를 통해 산불의 방향성과 화염의 강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컵 지표는 수분량이 적은 벌채목이나 고사목이 강한 화염을 받아 급속히 타면서 노출면이 깊게 패이고 노출되지 않은 면이 뾰족한 형태를 보이는 지표입니다. 모든 지표 중에서 가장 군립적으로 나타나는 지표이며, 특히 숲가꾸기가 이루어진 벌채목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V자 및 U자 지표는 산불은 점차 단면적을 넓히며 확산되는데, 경사, 바람에 따라 U자 혹은 V자 또는 U자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이 지표를 활용해 최초 발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불 원인 조사 감식 가이드북 2011년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와 2025년 산불 제대로 알기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픽 180번 산불 경보의 발령 기준입니다. 125의 1교시에서 산불 경보 판단 기준, 그리고 128의 1교시에서도 산불 경보의 판단 기준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불 경보의 발령 기준을 살펴보면, 관련 법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9입니다. 산불 경보의 발령 기준은 먼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누어지며, 먼저 관심 단계는 산불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경보 발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주의는 전국의 산림 중 법 31조 제1항에 따른 산불 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경계는 전국의 산림 중 산불 위험 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심각 단계는 전국의 산림 중 산불 발생 위험 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비고사항을 살펴보면,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위기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 경보를 발령하되,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의 산불 경보를 발령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산불 경보를 발령하였을 때는 산불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산불 위험지수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산불 조심기간 또는 산불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산림에 있는 가연물질의 연소상태와 기상상태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음 산불 위험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형 산불 방지 및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조건과 지형, 임상조건을 종합 분석하여 산불 위험도를 예측한 수치입니다. 기상조건으로는 온도, 습도, 풍속 등이 있고, 지형은 고도와 방위가 있습니다.
또한 임상 조건으로는 침엽수, 활엽수, 혼혈임으로 나뉘어지고 위험 정도에 따라 4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 위험 지수에 따른 산불 발생 가능성의 매우 높은 단계는 지수 범위가 86에서 100일 때, 86 이상이 70% 이상일 때, 이고 발생 가능성은 동시다발적 발생, 그리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높은 단계는 지수 범위는 66에서 86 미만이고 66 이상이 70%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단계는 산불 발생 위험 지수가 51에서 66 미만이고 51 이상이 70%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낮은 단계는 산불 발생 지수 범위가 0에서 50까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낮습니다. 이상으로 1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